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박순자입니다. 이곳 동네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오래된 고깃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수년이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뜨거운 불판 앞에서 고기를 나르고 상을 치우고 또다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제 삶의 전부처럼 되어버렸지요.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이제는 이 북적거림과 매캐한 연기 냄새가 익숙하다 못해 제 몸의 일부가 된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참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억척스럽게 일만 하는 저를 보고 속정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속을 누가 알겠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리고 아픕니다. 가끔 홀 안쪽 벽에 기대숨을 고를 때면 저도 모르게 창밖으로 시선이 향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새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저 건너편 말이지요. 아주 오래전 제가 젊었던 시절에는 저곳에 자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고깃집도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 건너편 낡고 비좁은 단칸방도 모두 그 사라진 공원 근처입니다. 마치 지방령처럼 저는 수십 년째 이 근방을 맴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어쩌면 헛된 기다림일지도 모르니까요. 제게도 꽃 같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청춘은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저물어 갔지요. 제 딸 수연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저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에는 식당 주방에 나가 허드레시를 하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도왔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도 늘 형편은 빠듯했습니다. 수연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했고 흔한 장난감 하나 마음껏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것이 가끔 투정이라도 부릴 때면 저도 모르게 모진 말이 튀어나가곤 했지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마라. 철 좀 들어. 돌아서면 금세 후회가 밀려왔지만 지친 몸과 마음은 자꾸만 저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미인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딸이 기댈 곳이 없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끔은 숨통이 트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쉬는 날이면 저는 수연이 손을 잡고 집 근처 작은 공원에 가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크고 화려한 놀이공원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그 작은 공원이 저희 모녀에게는 세상 전부와 같은 곳이었지요.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주며 잠시나마 고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수연이에게 약속하곤 했습니다. 우리 수연이 나중에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저기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예쁜 놀이공원 꼭 데려갈게. 제 딸은 그 말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작은 머리통을 쓰다듬으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내 딸에게 좋은 것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연이가 5살 되던 해, 어느 햇살 좋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얻은 휴가였지요. 저는 여느 때처럼 수연이 손을 잡고 그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알록달록 단풍잎이 곱게 물든 공원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이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 잠시 깜빡 잠이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잠시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았던 걸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곁에 있어야 할 수연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어딨니?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공원과 공원 주변 동네 전체를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연이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공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제 삶은 그 공원에 제가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에 붙박여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공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높은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저만 홀로 그 시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죄책감,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때문에 저는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 근처에서 일하고 잠들고 숨 쉬는 것. 그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자 어쩌면 아주 희미한 희망의 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도 까닭없이 스산했지요.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가게 안의 공기마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그날따라 제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뻔히 아는 그릇 위치를 찾지 못해 허둥대기도 했지요. 사장님께서는 박 여사, 오늘 어디 안 좋아?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아닙니다.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손님 4~5명이 들어섰습니다. 하나같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이 허름한 고깃집과는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아가씨에게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세련되고 도회적인 분위기, 까만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을 뿐 그 아가씨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존재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요. 자리를 안내하고 주문을 받는데 그날따라 제 손과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 아가씨가 포함된 테이블에 주문을 받았는데도 잠시 뒤 돌아서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겁니다. 다시 가서 조심스럽게 주문을 확인해야 했지요. 그 아가씨는 그때부터 살짝 미간을 찌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목소리에 섞인 약간의 짜증을 애써 모른 척하며 저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음식을 나르면서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뻔히 그 테이블에 놓아야 할 고기 접시를 들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질 않나, 밑반찬을 빠뜨리고 가져오질 않나. 마치 누군가가 제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수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마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기계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결정적인 실수는 물을 가져다 주려 할 때 일어났습니다. 물통을 들고
그 아가씨 옆으로 다가서는 순간 갑자기 손이 미끄러지듯 떨리며 와르르 물을 쏟고 만 것입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 아가씨의 비싸 보이는 블라우스와 가방 위로 속수무책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테이블에서는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식당 일을 하면서 이런 실수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왜 이 아가씨에게 이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일까요? 아, 정말! 오늘 왜 이러세요, 진짜! 차가운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싸늘하게 식은 그 아가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연신 사과하며 마른 행주로 젖은 옷과 가방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신경질적으로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만지지 마세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웅성거리는 다른 손님들의 목소리, 놀란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저를 쏘아보는 그 아가씨의 차가운 눈빛만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왈칵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깊은 상처가 건드려진 것처럼 알 수 없는 슬픔이 눈물처럼 솟구치려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그 아가씨와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무리했고 곧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손님이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하지만 그 아가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백에서 작은 카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듯한 그 몸짓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번엔 계산이나 제대로 좀 하세요.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모멸감과 굴욕감이 온몸으로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테이블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카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싸늘한 가죽의 감촉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차가운 모멸감을 애써 삼키며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 보기도 민망했지만 지금은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툭 던져놓고 간 작은 카드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카드가 빽빽하게 꽂혀 있더군요. 계산할 카드를 꺼내려 손가락으로 카드를 밀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드 사이에 얇게 끼어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카운터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갑에 사진을 잘 넣고 다니지 않는데 별일이다 싶어 무심코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약간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와 왼쪽 눈 밑의 작은 점.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과 동시에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제가 잃어버린 딸 수연이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도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찍어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잃어버렸을 때보다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고, 배경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마 입양된 후에 그곳 부모님들이 찍어준 사진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어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내 딸의 얼굴. 특히 웃을 때 왼쪽 눈 밑에 도드라지던 그 작은 점은 제가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수연이만의 표식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혹시나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수록 확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 저도 모르게 메마른 입술 사이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조금 전 저에게 모진 말을 쏟아붓던 그 까칠한 아가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세련되고 차가운 얼굴과 사진 속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이 겹쳐지며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강렬한 직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 아가씨가 내가 잃어버린 내 딸 수연이란 말인가? 정신을 차리고 계산을 마친 뒤 그 아가씨 일행이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사용했을 젓가락 하나를 몰래 챙겼습니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없는 살림에 큰 마음을 먹고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남짓한 시간은 피가 마르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아닐 거라는 불안감이 뒤섞여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글자. 그 까칠하고 차가웠던 아가씨가 바로 제가 수십 년 전 애타게 찾아 헤맸던 제 딸 수연이가 맞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절망이 뒤섞인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감격도 잠시, 하필이면 그런 끔찍한 악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물벼락을 맞고 경멸의 눈빛을 보내던 딸의 얼굴이 떠올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엄마라고 나선들 저 초라하고 실수투성이인 늙은 어미를 딸이 반겨줄 니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잘 살고 있는 딸의 인생에 제가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한가한 시간에 믿을 수 없게도 그 아가씨, 아니 제 딸 수연이가 혼자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숨어 혹시나 저를 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건 아닐까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수연이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주문을 받으려 하자 수연이가 먼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죄송합니다. 멋쩍게 웃으며 사과하는 딸의 모습에 저는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저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그날은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지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짧은 사과와 대답이 오갔고 어색하지만 딱딱했던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로 멋쩍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표면적으로나마 저희는 그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수연이는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는 듯 했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혹시나 제 눈 속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읽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는 딸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결 편안해 보이는 딸의 얼굴. 가까이에 있지만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내 딸. 저는 그저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아무렇지 않은 듯 제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 수연이와 어색하게나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게 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게가 최근 손님들 요청에 못 이겨 배달을 시작했고 다행히 얼마 전부터 배달만 전문으로 하시는 기사님을 새로 모셔서 제법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장사를 막 시작하려는데 배달 주문 전화벨이 유난히 바쁘게 울렸습니다. 저는 홀 서빙을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한창 바쁜 와중에 사장님께서 막 포장을 마친 음식 하나를 들고 카운터 쪽으로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이거 하나만 좀 부탁해야겠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사장님은 포장된 음식을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지금 막 다른 동네로 출발했는데 들어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이 집이 바로 길 건너 오피스텔이야. 여기서 뛰어가면 금방이거든.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박 여사가 잠깐만 다녀와 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길 건너 오피스텔. 그 소리와 함께 제 딸 수연이의 얼굴, 그리고 제가 딸을 잃어버렸던 옛 공원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저려왔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매일같이 그 주변을 맴돌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겠지요. 네, 사장님. 그럼요,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포장된 음식을 받아들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해 진녘의 공기는 제법 쌀쌀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으로 차가워지는 듯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오피스텔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거나 스쳐 지나가는 것과 직접 그 공원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오피스텔 안까지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 이 기막힌 공간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주문서에 적힌 딸의 집 호수를 확인하며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띵동. 해당 층에 도착해 배달할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네,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공교롭게도 제 딸 수연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에 조금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직접 오셨네요? 배달.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집 안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안에서 내 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 문 안쪽은 어떤 풍경일까? 잠시나마 딸의 공간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목구멍까지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음식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네, 기사님이 지금 좀 바쁘셔서 제가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연이는 다행히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먹을게요. 아주머니, 그 밝은 미소와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제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다가는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벽에 기대어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 기구한 인연의 끈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딸의 집을 직접 다녀왔다는 사실은 제 마음 속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딸의 삶의 공간에 아주 잠깐이나마 발을 들였다는 생각에 더욱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우연히 그 오피스텔 주변을 걷습니다. 출퇴근길,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딸과 마주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주칠 때마다 저는 여전히 온 힘을 다해 가장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오늘 날씨 참 좋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가면 같은 미소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수연이는 이제 저를 보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해 줍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주머니도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향해 웃어주는 딸의 모습은 제게 슬픔인 동시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렇게나마 곁에서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가 오가는 순간은 제 메마른 삶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딸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어김없이 현실을 깨닫습니다.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거리, 결코 밝힐 수 없는 비밀. 저는 오늘도 이 비밀을 가슴 깊이 묻고 또 묻습니다. 내 딸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다시는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저 멀리서 딸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림자 같은 엄마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오피스텔 근처를 서성입니다. 혹시나 오늘도 딸의 모습을 잠시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 딸 수연이는 오늘도 자신을 향한 이에 끓는 어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친절한 고깃집 아주머니와 스스럼 없는 인사를 나누고 제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제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숨겨진 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의 곁을 맴돌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사랑이니까요.